수고하고 거론해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대학 모임의 청북부 지회 회원 어르신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연구원 김경철 원장님과 동반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시니어 블로그 협회 김봉중 회장님과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오늘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갖고 계신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진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간에 화장실 가셔야 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띠 두른 학생들 행사 요원을 보셨지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어르신들 받으신 봉투 있으시죠? 네,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봉투 열어보시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집하는 그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그게 꼭 이름과 저희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연구를 시작할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그 행사 끝나시고 저희 행사 요원들에게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소중한 연락처 정보는 저희가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연구에 협조를 드리기 위해서 연락하기 위한 어떤 정보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성 시에 나눠드린 이 볼펜 있으시죠? 예, 이게 비싼 볼펜이에요. 뒤에 보시면 요 꼭지 보이시죠? 여기에 스마트폰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저희 플랫폼 에이지에 계속 참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성남 고령 친환체험관 단장이신 을지대학교 산학협력 단장 김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을 맡고 계신 정덕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스트레스협회 회장이신 연세대학교 김동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혜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업가 교수이시며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최강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학과장님이신 황주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건우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먼저 저희 플래티넘 에이징 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의 개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그리고 내외 기빈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를 모시고 이렇게 센터에서 천만하고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 모임이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삶과 그리고 생산적인 삶의 생각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장년층과 청년층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해, 곧 이제 어르신들이 될 테니까 준비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의학, 공학,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사회학이 노력해서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팀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충남대학교 교수님 포함해서 13명의 교수가
이분들의 전공은 문학, 그리고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의학, 정보통신학, 전자공학 등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신체의학적으로 건강한 노년 뿐만 아니라 심리, 가족, 사회, 문화, 그리고 최근에 IT 기술에 대한 체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래티넘 에이징, 이 플래티넘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뜻으로는 백금과 같이 귀하고 빛나는 노년이라는 뜻입니다. 플래티넘 에이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플래티넘 에이징은 곧 이어서 우리 김상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만 수십 년 전에 유명한 한 심리학자가 제안한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이제 근거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랜마님 말씀하시는 해방되기도 전에 일본에서 해방되기도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의식주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안전, 요즘 세월 사건은 안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집단이나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을 받고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저도 하나는 해보고 나서 이것을 내가 좀 잘 살았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더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오늘날에 왔을 때 노년학이라고 학문이 기초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각 세대마다 학문이 다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아동학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학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 중년이나 장년은 중장년학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노년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부의 부당한 노력으로 의식주나 건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제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도 이제 분명히 지중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소속감이나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인정이라든지 존경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삶을 지르는 요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욕구가 다 충돌이 되면 자연히 건강이 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이런 마지막 나중에 문제 소속이라는 인정과 존경 그리고 성취욕구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하에 잘 이루고 그렇죠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융합적 노력학 플래티넘 에이징 센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연구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상식 교수님께서 저희 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플래티넘 에이징 연구 센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설립 내용입니다. 저희 사회는 2000년도에 65세 노인 인구가 소인구의 7% 이상을 해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1년 뒤인 2017년에는 14%가 넘는 고령 사회가 진입이 되겠고요. 2026년에는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55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저도 20%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저희 우리나라의 노령사회 복지 지출액을 보면 점진적인 증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복지사회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점진적인 증가가 되고 있으나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랑 초고령사회를 이제 진입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이 노인 행복감 증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센터의 설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센터의 연구 핵심은 방금 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래티늄 에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령사회복지 수혜 모델이랑 요양원 모델, 이런 모델은 노령기 다면적 심리 상태는 반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부양받는, 보호받는 노인이 아닌 주체적 삶을 사는 노인의 삶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두 분에 대한 모델을 좀 보았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은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거기에서 굉장히 활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까지 금융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05년생이십니다. 110세. 그러니까 110세까지 금융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래에 계시는 분은 미국 현직 마라톤 선수십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전에 미국에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 구간, 그러니까 42km가 넘는 그 구간을 7시간 24분 만에 주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1913년생, 현재 103세시고 현재도 마라토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도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행복감이 있고 이제 자존감이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티늄 에이징은 노년 자존감 증대, 행복감, 성취를 구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는 플래티늄 에이징을 구현하는 창의적 기기 개발, 그리고 이제 도구 보완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 서비스 활동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통합 건강 지수, 그리고 이제 심리 인문학 관점에서 개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노인 친화형 감성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해서 그래서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에 관한 연구와 실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 삶을 증진하는 감염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학제 이제 연구, 융합 연구의 인문사회, 의료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구해서 플래티늄 에이징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센터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참여 교수님 연구에 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듣고 그리고 제 그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기술신호와 훈련, 그리고 신경 원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성 질환의 병리 기전이나 진단 기준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보고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와 강북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융합 뇌신경연구센터, 뇌과학 기술과 특성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이번 플래티늄 에이징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팀을 보여줄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는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체 현상을 측정하고 영상화하는 그런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과제와 관련해서는 널스 장비를 개발을 하겠다는 그 제안을 했는데 이가 만드니까 파트너틱의 널스 장비로 굉장히 다양한 병력이 임상시험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oT, 그리고 웨어러블 이 세 가지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노안을 가지신 노인들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안의 안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경은 또한 노인들과 같은 무선권 통신과 음성 명령 이해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IoT 기기를 노인들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후 노년을 위한 인력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노소재 기술 및 플렉스러블 이렉트로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체 신호 계층 및 바이오센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셋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바이스 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지 기반 디자인 연구실에서는 사용자 관점과 분석에 기반한 UX 디자인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메디컬과 멀티모델 UX를 디자인하고 이를 기반한 다양한 수익을 노인을 대상으로 얼굴 표정 인식 검사, 정서인지 능력 검사 등을 통해 노령화에 따른 심리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보완 및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얼굴 표정 자극 세트를 개발한 바 있고 뇌신호 및 생리신호 측정을 위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석사 및 박사급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세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열 교수님께서 설명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성열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생활상담협회장을 맡고 계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해 힘쓰시고 계십니다. 먼저 플래티넘 베이스 연구센터에서 교수님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중에 많은 나는 인물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의 속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있는 생명체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욕구가 잘 채워지는 사회가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사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에이징 센터의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먼저 측정된 게 1919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관순 누나가 열심히 활동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27세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82세인가요? 그 정도로 됐고 우리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26년간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화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만든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뒤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따라 나오는 그래서 한 전체 연령층이 문제로 취급되는 유일한 연령층이 바로 이 노년층인데요. 이러한 굉장히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노년 연구를 이런 다학제적인 이러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연구소가 설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세지탄의 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노령을 연구하는데 영어를 하고 썼는가 내가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가졌었는데요. 요즘에 왜 그 아파트 건물 이름도 그 영어 이름 많이 쓰면은 지방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많이 사는데 그 이 노령들에 대한 연구가 그럴 때 영어를 쓰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현택 교수님의 소개를 듣고 깊은 뜻을 나갔습니다. 백분과 같이 아주 귀한 그러한 노년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100만 장 이상 팔릴 레코드판을 플래티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좋은 노래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 앞으로 이 플래티넘, 이 에이징 연구센터에서는 정말로 100만 번 이상 인용이 되는 그런 백분과 같은 그런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택 교수님은 제가 벌써 한 30년 동안 가까이서 같이 생활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그분의 학문적인 깊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김현택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마음이 든든한 것은 우리 김현택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 자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할 거다. 그래서 플래티넘 연구가 거기에 쉬지 않고 아마 계속 연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런 뜻을 모아서 앞으로 정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되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그러한 노력만을 연구하는 그러한 좋은 연구소로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플래티넘 에이징 연구센터의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센터에 간략한 개소식을 마치고 오늘 행사의 메인들 개인 지식 콘서트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연 중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을 전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연사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노인을 책임지는 나라를 실천하는 대한노인회 회장이신 이신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 설립 이후 전국 경로당과 300만 명의 회원 그리고 8개의 해외 지부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노인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는 부양의 대상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이신 회장님이십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보았습니다. 붉은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이신 회장님께서 해주실 강연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100세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의 정회 회장님 이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두 과정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보다는 에이징 연구소 개소식을 축하드리고 또 그 축하에 또 겸해서 제가 노인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노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갈 100세 시대와 평생 현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문제, 난민과 100% 통일 한국 시대,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노인회는 이미 요직연구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2010년에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면서 그때 모든 신문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노인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시골 가면 전부 노인들이 농사지어요. 농사지고 전부 서울에 자식들한테 주고 전부 일하는 사람 노인이 하는데, 여기 학교입니다. 학자들이 괜히 그냥 뭐 노인이 막 큰일 난다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인이 이제는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노인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남의 도움을 받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 자체를 싫어요. 노인은 늙을로자 사람이 오래되면 노인인데, 그걸 노인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노인이 정말 노인답게 살면은 어르신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못 받을 땐 노인이고, 대접을 받을 땐 어르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노인의 모습입니다. 괜찮죠? 이런 노인은 참 아름답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저한테 붉은 잠바를 주셨는데, 이 가운데가 제 사진입니다. 이쪽이 이동관 홍보수석 청와대 했던 사람이고, 과학진실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시고, 그 우리 패션쇼에 있는 젊은 사람 같이,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노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장만 변하는 게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많이 그러고. 이제 노인에 대한 연령도 짚고 넘어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65세부터 현재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전부 노인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7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있지 않느냐. 75세가 넘어야 노인이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70세나 75세로 올려야 된다고 우리 노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강국에서 이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이제는, 그래서, 금년부터, 정년도 58세를 60세로 올렸습니다. 그저께 이제 방송국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금년에 나이를 올려서 아직도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이를 올려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이 일을 하면은, 노인의 문제는 보통 4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건강 문제와 이제 자기 수입에 대한 빈곤 문제와 고독하고, 그 다음에 모이고, 아무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아무 할 일 없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건강은 뒷받침해줍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수입도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이 제일 중요한 고독하고 외로울 적에 거기에 이제 치매가 오고 우울증이 와서 치매가 오고 증세가 가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노인의 문제를 일하는 사회로 바꾸면 다 해결되는데, 이제 걱정한 것보다는 에이징 연구소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 연탄을 이제 갖다 날라주는데, 연탄을 날라줌으로 해서 그 연탄에 불을 떳떳하게 해서 추위를 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람의 정을 함께 가져가는 따뜻한 인간다운 삶을, 그 정을 같이 가기 때문에 엄청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제 사회를 책임지면 일하는 것도 책임지지만, 뭐 국가 세책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사법 개정할 적에도 여기 약사가 계신지 모르지만 약사들이 로비를 해서 전혀 가정상비약도 약국안이 못 팔게 만들어요. 뭐 일반인이 사면은 오남용이 일어나기도 안 된다. 우리 야단쳐서 왜 선진국에서는 오남용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일어나느냐? 누구 무슨 로비 당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노인들이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우리 유치하면서 100만인 서명, 또 제주도 7대 병원을 그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60만 명의 전자투표에 참가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특히 이번에는 이제 통일 나눔 펀드를 저희들이 이미 금년 초에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만들게 된다. 이미 외쳤는데 언젠가 이제 통일 펀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인 어저께부터 이걸 갖다 줄 때는 72만 명이 있는데 지금 오늘 103만 명이 돼서 103만 명이 돼서 100만 명을 대한노인에서 넘어섰습니다. 이 우리가 펀드를 약 한 13억을 현재 모았는데 그 돈을 모으는 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만 그 나눔과 배품만 통일이 된다. 지금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도 이제는 김정은이 핵을 개발했다고 통일을 시키고 우리가 무슨 북침을 한다고 통일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이제 다 못하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70%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20만 원 이상 연금을 줍니다. 기초연금을. 근데 그 소득이 많은 30%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10시간씩 봉사하면 10만 원씩 주는 제도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돌봄 사업을 대한노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돌볼 적에 그분이 10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50만 원 써요. 정말 도와주러 가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식들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출가시켜서 서울 살고 하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정말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또 부인마저 죽었다 이겁니다. 정말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외부하고 연락 끊고 집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같은 노인이 우리가 그러지 말고 같이 좀 지내자. 그래서 같이 모여하고 같이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60알을 소면제를 모았더니 다 버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 적에 입학하기 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 쓰는 거 하면은 이제 사례를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많은데 새로운 그 돌봄을 통해서 배품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고 그 찾아줌으로 해서 내가 같이 행복한 사회를 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약한 존재지만은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이제 통일 한국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지금 요즘도 가끔 언론에 보면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55%다, 이제 45%다, 이제 4% 되던데 실제로 행복지수라는 것은 이게 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탄이나 방글라데시가 부탄은 우리나라 20분의 1밖에 국민 소득이 안 되고 방글라데시는 10분의 1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는 걸로 근데 시골에 가면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면은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니까 어느 효자가 20만 원씩 매일 보내줍니까? 정말 기분 좋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래서 신뢰가 어느 정도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분의 딸네 집을 미국을 갔습니다. 한 3달을 예정하고 갔는데 열흘 만에 와요. 참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고. 미국이 아무리 좋고 또 딸네 집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여기도 더 좋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노인에게는 정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일본에 가면 고양이 집이라고 있는데 그 김치를 먹고 같이 아리랑을 부르고 같이 방귀를 끼고 같이 그 행복한 그런 삶을 노인에 맞는 그런 삶을 맞춰줄 적에 새로운 그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일하는 노인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시간이 45분이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섞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일자리가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 장관이 계신데 실제 일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공단에 가면 전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종업원모지 막 붙어놨습니다. 왜 그 일자리가 아닙니까? 전부 대한민국 국민에 나오면 전부 현대건설이나 현대 또 뭐 삼성 이런 데가 들어가야 됩니까? 은행만 들어가고 그럼 공무원하고 담을 싸면은 전부 좋은 돌만 있으면 담을 쌀 수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돌도 있고 나쁜 돌도 뛰어넘는 돌도 있고 쪼개서 넣은 돌도 있고 담이 쌓여지듯이 사회라는 것은 정말 현대에 가서 일할 사람도 있고 삼성에 가서 일할 사람도 있고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도 있고 그리서 있는데 우리 일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도 김무성 대표하고 오찬하면서 아니 왜 일자리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그 일자리 전부 외국인이 채우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겁니까? 왜 대학을 꼭 가야만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겁니까? 사람답습니까? 대학을 안 가고도 자기 취미대로 가득 만들고 그래서 그 뒤편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를 성공을 꼭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출세를 뭐 장관을 하고 하다못해 노인회장이라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면 그걸로 출세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인간의 출세라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을 정말 만족해가지고 자기가 만족하게 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김밥을 만들면 정말 세계적인 김밥을 만들어서 정말 줄을 서서 김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라면을 끓이면 그 라면을 만들고 구두를 닦고도 정말 바짝바짝 구두를 닦아서 모든 사람 거기 한번 구두 닦으러 오는 그런 구두 슈샴푸 구두 닦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도덕적 성공을 우위로 되는 사회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촬영 크게 좀 쳐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 같이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우리 신문이나 정부나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신문을 보면 전부 취업난 하는데 그 취업난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경험해서 그럽니다. 정말 사회에 성공하려면요 조그만 공장에 가서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총무도 하고 경리도 하고 모든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회사에서 나올 적에 무슨 일이냐 할 수 있어요. 우리 김경철 회장님 그렇죠? 뭐 역경을 많이 하시죠. 이제 한 자리만 있다가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또 어떤 공무원에서 한 자리만 쭉 있다 오면요 정말 바보 아닌 바보입니다. 저희 그런 이야기를 저기 우리 최 장관 계신데 장관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니까 엘리베이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장관할 때는 비서가 늘 물려줬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비서가 안 왔으니까 늘 올라가는 줄 알았죠? 근데 장관을 안 했으면 엘리베이터가 다 탈 텐데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관하고 무슨 벼슬 하고 큰 돈 벌고
정말 사람다운 내공을 쌓은 사람다운 사람. 그런 보람 있잖아요.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저는 대한노인의 회장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해서 고대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나 아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원태 원장님 어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들의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노인의 일자리가 하는데 지금 신문에서 노인 일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걱정을 해요. 지금 노인이 지금 2014년 통이 28.9%가 노인이 일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노인이 71.1%고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중복되는 분이 사무직 1.5%예요. 나머지는 전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청년의 일자리를 노인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노인은 노인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은 청년의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관련되는 게 1.5%인데 전혀 그 1.5%에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죠. 다 보셨죠, 이 영화? 여기 보면은 참 로버트 디노 이분이 정말 역할을 하잖아요. 난 정말 이분이 영화를 통해서 존경스러운 것은 호텔에 가서 정말 이 CEO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의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할 적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정말 어른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 그 호텔방에 둘이 있으면서도 남녀의 관계가 아닌 어른으로서 정말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 CEO가 또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오바이트 할 적에 손속을 탁 준비해서 주고 이제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역할을 할 적에 전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그래서 1, 3세대가 융합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언론에서 앞으로 자꾸 이런 큰 역할을 주면 자꾸 우리가 언론이 너무 오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보면은 노인이 지하철을 탈 적에 노인석을 가는 데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노인충이라고 표현해서 아주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인데 노인들이 상당히 저한테 흥분해서 저처럼 그래 그 논설위원의 말이 맞다. 왜 노인이 노인답게 답지 못하느냐. 좀 더 어른답게 하면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우리가 노인석이 있다고 노인이 앉을 것이 아니라 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도록 노인이 해줘야 노인이 존경을 받는다. 근데 그 글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설에서는 보면은 340만 원을 받는 연금을 받는 노인과 68만 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불행하다지 60몇만 원을 받는 노인은 그 하루 일과는 하루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종로 2가에 가서 무료 후식을 먹고 들어갈 적에 7,000원, 8,000원짜리 곰탕을 먹고 들어가는데 참 불행하다. 그리고 340만 원 받는 그 교수는 연금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다. 내가 그 신문사 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68만 원짜리 그 받는 그 수급자한테 물어봤느냐 행복하냐. 나는 정말 행복. 대한민국이 지하철을 공짜 탈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다. 자 공짜 타고 다니면서 또 종로 2가 내리면은 또 무료 급식한 밥을 먹고 또 그러고 들어갈 때는 내 호주머니 돈이 있어서 7,000원짜리 밥을 먹고 가는 대한민국.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그분한테 행복하냐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불행한 걸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역 조금 전에 가면요 거기 있는 분도 행복해요. 여름에 수박까지 가서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그럼 네 그래요. 우리가 절대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호주머니 전부 행복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꺼내가지고 그 행복 키를 사용하는 거는 행복한 거고 그 키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 동고통투로, 수입원으로, 연금으로 행복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실제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거나 또 이제 도시에서 보면 빈곤층이 들어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많은 사람을 우리 따뜻하게 대해주고 농촌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저 구리에서부터 저 김포까지는 한번 밤에 한번 쭉 강달 한번 가보세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탄 보면은 대한민국 27,513불인데 부탄이 2,884불, 방문에서 1,284불, 20분의 10분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모님 저기 정말 우리의 유산,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역 유산, 정신 유산, 세계는 좀 굉장합니다. 지금 그저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 들으니까 체코에 갔을 적에 우리 K-팝 완전 한 5,000명의 말이지 우리말도 모르는 걔들이 젊은 애들이 그냥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고 미쳐듯이 그 적에 너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또 인접국가에서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와서 정상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대단한 겁니다. 외교력도 국력이 뒷받침하고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스포츠, 서비스 분야,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요. 저는 출국을 하면서, 입국을 하면서, 이제, 자동 카드를 뽑아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 직원은 이제 심사를 받아서 나왔대. 내가 먼저 나온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어. 안 보내서 안 와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바깥에서.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이게? 내가 자동으로 하는 그거보다도 심사를 받는 게 더 빨리 돼가지고 먼저 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공항이나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저쪽이 시계입니다. 저기 시계로 확인해줍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남북이 대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그거 저거 쏘아가지고 무슨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적을 생각을 하면 가능하겠죠. 쏘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지가 먼저 죽습니다. 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북을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한반도의 이 지형이 우리는 약소국가로서 정말 아주 고생을 한 나라지만 이 지형이 이제는 세계를 끌고 가는 지형입니다. 이제 저 이심 회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저희 이론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태평양을 끼워야 됩니다. 그 태평양을 끼고 있는 북한과 남한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놓치지 않고 미국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일은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 프로세스에 보면은 이 북한의 철도만 연결되면 저 유럽을 우리가 다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여행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수출품이 저 배로 가면 한 40일씩 이렇게 30일씩 걸려서 수출합니다. 이북하고 철도가 연결되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강합니다. 수출에.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되면은 이제 DMZ의 평화공원이 들어서면은 이 평화공원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일한 좋은 정말 생태계 그대로 보존된 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북 관광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리고 이남에서는 설악산을 통해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구라파 사람들이 많은 이제 관광객이 오게 되고 우리도 많은 크게 돈을 들지 않고 관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굴뚝이 없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이북의 인건비, 인력과 이남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엄청난 수출을 하고 관광 자원을 가지고 이북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는 그런 싸움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나눔과 배통을 통한. 그래서 대한노인이 이미 해외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지회를 만들어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카나다, 태국, 또 베트남, 호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북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대한노인회는 해외 지회뿐만 아니라 이북 5도도 대한노인회에 소속을 해서 이북 5도 연합회가 되고 지회가 돼가지고 이북을 많이 왕래해라. 민간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갖다 줄 건 좀 갖다 주고 또 가르쳐 줄 거면 가르쳐 주고 이제는 그러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념적으로 말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노인에서 72만 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일나눔 펀드에 가져주니까 조선일보 깜짝 놀라가지고 사장부터 모든 중역이 나와서 자기들 15만 명을 보는데 난리가 났대요.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72만 명을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100만 명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그 100만 명에는 대한민국의 노인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노인들까지 다 해서 가져. 그래서 해외 집 우리 노인들 전부 돈을 내가지고 100만 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은 자연적으로 통일은 되고 통일이 되면 남북 간에 우리가 수출 경쟁력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통한 엄청난 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미국, 중국 이제 4대 강국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진핑과 같이 서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G20 정상회의 때 우리가 세계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 막 인사하며 들어간 걸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한 거 많지만은 트웬티 정상회의를 할 적에 또 안보 정상회의를 할 적에 세계 정상들이 와서 세계인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국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국력입니다. 그냥 시진핑 옆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력에 뒷받침돼서 외교력에 의해서 서 있는 거지. 그러면 미국이 정말 적극 반대하고 일본이 그래 방해를 넣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상들이 모이면은 자연적으로 국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지는 거지 일부러 내가 시진핑 옆에 서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걸 그림을 일부러 그리는 유행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조선 사신들을 평안도 우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여동강과 산해강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2,000km의 거리, 고려 말에서 조선조에 걸쳐 우리 사신이 중국에 다녀온 횟수는 총 1797회. 형식상 이들은 조공의 사신입니다. 이 가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려가지고 갈 적에 호랑이가 오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호랑이를 쫓는가 하면은 또 도적들이 오기 때문에 도적들에게 진품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선물을 따로 만들어서 가는가 하면 가는 동안에 사람이 죽는가 하면 병이 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중국 황제를 만났을 적에 또 5번 또 절을 하고 3번 호계를 이제 하는 예를 하루 전에 가서 전부 훈련을 받아가지고 황제를 아련하면은 거기서 이야기가 저들에게 술과 밥을 후히 대접하라. 이런 대접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관념에서 이 나라는 이 4대 강국에 끼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 대한민국이 이 4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선거를 해보시면은 가장 입장이 곤란할 적이 정말 이 후보도를 찍을 수도 없고 이 후보도 찍을 수 없을 적에 참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때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서 당선시키냐 하는 키를 내가 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10월 달에서 1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이 오바되고 10분 남았네. 남은 게. 그래서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곤란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곤란하기 때문에 곤란한 쪽에 외교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외교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국력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국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외교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교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이 지금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들을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끌고 가는 대한민국 더불어 끌고 가는 나라지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어령 교수가 말씀하는 비법대로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를 해보시면은 우리 김 회장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근데 주먹을 좀 이기죠. 주먹이 이겼습니다. 또 김 회장 볼 해보세요. 제가 지죠. 그럼 내가 가위바위보 이깁니다. 이게 사실 누구 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같이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세계 정말 정상들과 함께 세계를 끌고 가는 나라다. 그리고 그 끌고 간 나라에 우리 노인들의 역할은 이제 젊은 세대가 그 취업에 대해서 새로운 관념을 넣어서 취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취업을 하고 그래도 취업을 못하면 해외로 나가서 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7불, 8불, 10불 가지고 해외 가서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한 돈 1000불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아버지한테 계속 의지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젊은이들이 만약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노인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젊은 노인. 우리가 청춘이라 하면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용기가 있고 청춘이죠. 노인은 청춘이 많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도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노인이죠. 그래서 정말 젊은 노인들이 깨어나서 청춘으로 와서 우리가 새로 정말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오죽하면은 임마누엘 이 교수가 쓰는 걸 보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선비정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잠재력, 민주주의의 전통, 사랑방의 역할, 열린 교류장. 이 사랑방이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가 가진 경로당입니다. 6만 4천개 경로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경로당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경로당의 전달 체계가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는 원조를 하면은 100억을 원조를 하면은 실제 노인에게 원조를 하면 100억 달러를 보내면 5억 달러만 갑니다. 근데 대한노인의 전달 체계는 아까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3억을 정부가 딱 나오면은 10%는 각 지역에서 관리비를 쓰고 90%가 노인에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253억이 전부 노인들이 고루고루 가서 이게 돌봄 사업하는 노인의 시골 한번 가보세요. 노인들 활기찹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많이 활기차고 이제 노인 사회가 이것이 어디 물고에 논에 물을 대는데 이 논에 가기 전에 말라서 물이 잠식하면 물을 얼마 못 대지만은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전달 체계가 90%가 전달되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노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는 인정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100세 시대는 이제 성공을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 성공이나 물리적 성공보다는 도덕적 성공을 좀 우위로 두는 사회. 교육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손자 나와서 너 뒤에 뭐 할래? 나 운전할 예의는 교통성 예의는 대통령 야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통성경을 하면 교통성경, 운전을 하면 운전,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글로벌 시대의 지도자의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노인회 하는 일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한 가지를 전부 다 행복의 키를 좀 쓰십시오. 그리고 가시면 집에 가서도 다 모든 사람이 네가 그 키 어디가 한번 찾아봐라. 여러 호주머니 있는 거 찾아가지고 좀 가져다니며 쓰시도록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만 자랑스러울 게 아니라 영원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모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3년 특별 강연 감사드립니다. 잠깐 5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요. 곧이어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